지금부터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5년 10월 노동시장 동향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 우리 노동시장, 하지만 그 숫자 아래에는요, 전혀 다른 두 개의 경제가 숨어 있습니다. 자, 우선 10월 노동시장 동향의 전반적인 그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언뜻 보면 꽤 긍정적인 소식인데?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숫자 아래를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면 우리 경제의 어떤 상반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2025년 10월,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아주 좋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그러니까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작년 같은 날보다 무려 19만 7천 개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2달 연속 거의 2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거니까 흐름 자체는 꽤나 견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19만 7천이라는 숫자 하나 뒤에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두 개의 경제가 공존하고 있어요. 정말 동전의 양면 같다고 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서비스업이 내수 회복을 발판 삼아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불렸던 제조업과 건설업이 계속 가라앉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성장과 위축의 공존, 이게 지금 우리 노동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산업이 웃고 또 어떤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 산업별 온도 차이를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이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서비스업 혼자서 무려 22만 7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동안에요. 제조업과 건설업을 합쳐서 3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비스업이 이 감소분을 다 메우고도 남아서 전체적인 증가를 이끌고 있는 그런 기이한 구조인 셈이죠. 그렇다면 서비스업의 성장은 어떤 분야가 이끌고 있을까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우리 사회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면서 활기를 띤 숙박, 음식업, 또 기업 활동에 꼭 필요한 전문 기술 서비스나 물류를 담당하는 운수 창고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제조업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조업 내부에서도 희비가 엇갈려요. 의약품이나 반도체 같은 이런 첨단 기술 분야는 계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기 장비나 금속 가공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조업 안에서도 일종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엇갈리는 산업 구조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층에게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과는 좀 안타깝습니다. 29세 이하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가요, 작년보다 무려 9만 개나 사라졌습니다. 경제 전체의 일자리는 분명 늘었는데 유독 우리 청년들의 자리만 이렇게 줄어든 셈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물론 청년 인구 자체가 18만 명 넘게 줄어든 영향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죠. 앞에서 봤던 제조업의 부진,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정보통신업이나 도소매업의 침체가 청년 고용의 직격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분야예요. 다른 제조업 분야에서는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유독 이 반도체 산업만큼은 29세 이하 청년 채용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미래가 보이는 특정 산업으로 인재가 쏠리는 현상,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10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에서 가장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완전히 모순처럼 보이는 데이터인데요.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풀어보시죠.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의 수는 줄었는데 왜 지급된 총 금액은 오히려 늘어났을까요? 이상하죠? 숫자를 보면 더 이상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12,000명이나 줄었는데 전체 지급된 돈은 오히려 486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미스터리의 정답은 정말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추석 연휴 때문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월 초에 긴 연휴가 있었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연휴 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분들이 연휴 끼니까 미리 신청하자 해서 연휴 직전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주가 딱 지나서 10월 말에 또 신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10월이라는 한 달 동안에 실업급여를 2번 타가는 경우가 잠깐 확 늘어난 겁니다. 이건 실제 실업 상황이 나빠진 게 아니라 연휴 때문에 생긴 일종의 착시 현상이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산업별, 연령별 동향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지금 현재 구직자 한 명에게 주어진 실제 일자리의 기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답해볼 시간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줄 핵심 지표가 바로 구인 배수라는 겁니다. 구인 배수,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몇 개나 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이 숫자가 1보다 크면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많은 거고 1보다 작으면 그 반대겠죠. 2025년 10월의 구인 배수는 0.42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지금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나와 있는 일자리는 42개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걸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비교가 있습니다. 이 0.42라는 숫자는요, 1998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1998년 10월이 어떤 때였죠? 바로 대한민국이 외환위기, 우리가 흔히 IMF 사태라고 부르는 그 시기에 가장 깊은 터널을 지나던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일자리 시장이 그때만큼이나 춥다는 것을 이 하나의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서비스업처럼 분명히 성장하는 산업이 존재하지만 전체 고용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